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주목하고 계실 기업이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 워크데이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8% 가까이 확 뛰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배경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유명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나고요. 또 야심찬 AI 기업 인수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통 크게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마치 뭐랄까 잘 짜인 각본처럼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빵 터진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좀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워크데이의 현재 위치, 또 앞으로 방향성은 어떨지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명쾌하게 맞춰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워크데이 주가를 움직인 그 핵심 동력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거물급 행동주의 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를 선택했는지, 또 워크데이가 제시한 미래 성장 계획, 이건 또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한 AI 기업 사나라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게 주주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워크데이의 투자 매력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가장 먼저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역시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등장이었죠.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보통 행동주의 펀드 하면 경영진하고 좀 날 세우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예요. 엘리엇은 지분 확보 사실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현 CEO인 칼 에셴바흐하고 CFO 제인 로우에 대해서 지지한다, 신뢰한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봐왔던 거 있잖아요. 경영진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 조정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갈등 유발형 행동주의. 이거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갈등 유발령이 아니다. 네. 오히려 현재 경영진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기업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특히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자본 배분 전략이죠. 이걸 최적화해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설적 참여,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설적 참여요? 네, 시장은 이 건설적이라는 신호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발표 직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이건 어떻게 보면 워크데이가 가진 기본적인 사업 체력, 또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엘리엇이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엘리엇이 단순히 우리는 뭐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워크데이와 협력하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건설적 참여라고 하면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 좀 낮은 사업 부문이 있다면 이걸 좀 재검토한다거나 아니면 M&A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자본 배분 정책입니다. 자본 배분 정책. 네, 워크데이처럼 꾸준히 현금을 잘 버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현금을 R&D에 다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줄 거냐,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엘리엇은 바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 경영진에 대해서 신뢰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점진적인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의 이런 우호적인 등장이 워크데이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네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엘리엇의 지분 투자 발표랑 거의 같은 시점에 워크데이가 애널리스트 데이라는 걸 열었어요. 거기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좀 계획된 행보였을까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네, 우연이라기보다는 엘리엇의 지지를 딱 등에 업고 시장에 좀 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워크데이는 이 자리에서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구독 매출 성장률 목표, 그리고 영업 마진 목표치, 이걸 딱 제시했어요. 아, 구체적인 숫자를요? 네, 구독 매출 성장률이라는 건 워크데이 같은 사스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리고 영업 마진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중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투자자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고 이만큼 이익 낼 자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업의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험 부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춘다. 그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키뱅크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엘리엇의 지지, 그리고 워크데이의 이런 명확한 가이던스 제시, 이게 딱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구겐하임 증권사의 험지 속 좋은 집이라는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재밌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현재 전반적인 기업들의 IT 투자 환경, 이게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험지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워크데이는 안정적인 구독 기반 매출, 그러니까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이 튼튼한 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튼튼한 집. 네. 즉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어력, 안정성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AI 기술 도입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듈 출시 같은 걸 통해서 성장 잠재력, 레버리지까지 갖춘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런 평가인 거죠.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구겐하임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285로 제시하면서 아주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졌다. 상당히 매력적인 평가네요. 그런데 요즘 기술 기업 이야기를 할 때 AI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죠? 워크데이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나라는 AI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 무려 $11억,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였다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고 워크데이는 왜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네, 그 사나 인수는 워크데이의 미래 전략에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사나는요, 단순히 어떤 특정 기능에 AI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 환경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데 특화된 기업이에요. 워크데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자사의 핵심 사업 영역,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관리, HCM하고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이 전반에 걸쳐서 AI 역량을 아주 깊숙이 심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HCM, 인사관리라면 직원 채용부터 급여, 성과관리 이런 업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나의 기술을 활용하면 AI 에이전트가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 있잖아요. 가령 비용 처리라던가 휴가 신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어요. 또 업무에 필요한 정보나 과거 자료 같은 거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정보 소스에서 그냥 순식간에 찾아주고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 초안이라던가 내부 발표 자료의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와. 직원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워크데이는 이런 AI 기능을 자사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상상만 해도 업무 효율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은데요. 물론 그 $11억 인수 비용이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워크데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AI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기존 고객들이 AI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게 유도하는 거죠. 업셀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고객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이걸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AI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고객 이탈에 맞고 유지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결국 AI 역량 강화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잠재력은 정말 커 보이는데 관건은 역시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겠군요. 정확합니다. AI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이걸 실제 고객들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워크데이가 이 새로운 AI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점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엘리엇과의 협력 가능성 중 하나로 자본 배분 정책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늘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워크데이 이사회가요, 기존에 진행하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더해서 4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했어요. 이걸로 2027 회계연도까지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워크데이가 얼마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구체적으로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거나 보유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식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좀 방어력도 강해질 수 있고요. 둘째는 이게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가치에 비해서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우리 회사 주식 지금 사도 싸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더불어서 회사가 사업 운영하고 투자하고도 남는 충분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런 꾸준한 FCF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정책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그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걸 높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크데이가 이미 연초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온 그 실적이 있다는 점도 이번 계획의 신뢰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여러 겹의 호재가 동시에 작용한 셈이네요. 엘리엇의 지지, 또 명확해진 성장 계획, AI라는 강력한 미래 동력 확보, 그리고 아주 두둑한 주주 환원까지. 듣기만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워크데이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나 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이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좀 심화된다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IT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미룰 수가 있어요. 이건 워크데이의 신규 고객 확보나 기존 고객의 추가 계약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실행 리스크입니다. 야심차게 인수한 그 산하의 AI 기술을 기존 워크데이 플랫폼에 통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통합의 어려움이나 비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워크데이의 수익성, 즉 마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외부 환경 변수하고 또 내부적인 통합, 실행 리스크.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워크데이가 이런 긍정적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혹은 위험 신호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실행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해야 하는데요. 첫째,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구독 매출 성장률, 이게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워크데이의 핵심 성장 엔진이니까요. 네, 구독 매출. 둘째, 순매출 유지율, Net Revenue Retention, NRR.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건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0%가 넘으면 고객들이 만족하면서 서비스를 더 많이 쓰거나 상위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고객 만족도하고 서비스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아, NRR, 고객 만족도와 확장성. 네. 셋째는 수주 잔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RPO입니다. 이건 이미 계약은 했는데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금액이에요. 미래 매출의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RPO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구독 매출, 기존 고객의 지출 증가, NRR, 그리고 미래 매출 가시성, RPO. 정말 딱 핵심적인 지표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AI 기능들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고 고객들 반응은 어떤지,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자사주 매입이 계획대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산하 인수 이후에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뭐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꾸준한 실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현재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워크데이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이례적인 우호적 참여가 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회사는 명확한 성장 로드맵과 AI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동시에 주주들에게는 강력한 환원 정책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워크데이의 투자 스토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엘리엇의 참여, 산하 인수,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건 분명 워크데이의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아주 강력한 촉매제들이죠. 시장이 왜 환호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워크데이가 제시한 성장 전략, 특히 AI를 통한 혁신이라는 그 비전이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약속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네, 워크데이의 사례는 오늘날 기술 기업들이 AI와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 기술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또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좀 껄끄러울 수 있는 행동주의 펀드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워크데이 사례에서 본 건설적 행동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기술의 가능성과 실제 비즈니스 성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워나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